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인사드렸던 여평원의 장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큰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관계로 일단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여평원하고 진흥원 부서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산 평생교육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산학 연계 모델을 했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발전 계획이라는 부분은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실천이 없는 상황 그리고 행동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논란적인 내용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지 사업들이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세자로 줄이면 여평원이라고 많이 하고요. 길게 말하면 부산 여성가족 과 띄우고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예전에 부산 인적자원개발원부터 시작했던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두 개 기관이 2023년에 합쳐져서 통합이 되어서 지금 현재 3년 정도 흘러왔고요. 현재는 여성가족 관련된 연구사업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부 사업은 평생교육 생태계 강화 그리고 평생정보 및 기회 제공, 보편적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한 20개 추진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많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전에 조성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생교육 참여율이 10 몇 프로라고 이렇게 15점 몇 프로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까 또 더 낮은 수치가 나왔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38.4%라는 부분은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에서 나왔던 부산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34.4%였고 코로나 때는 거의 한 20%대로 내려왔는데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34.4%가 참여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라는 거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간격이 생기는 거죠. 12% 정도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진흥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각 대학의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의 또 열정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타 지역보다 직업 관련돼 있는 직무 역량 강화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인문교양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모델은 저희가 예전에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모든 평생교육이 셧다운이 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비대면 교육이 막 도입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백꽃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참여했던
저희 15개 15개 평사학습 도시들이 각 연도별로 한 10개 이상 참여하면서 저희랑 같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비대면 홍보 활동가들 양성을 했고, 상담 활동가 양성, 그다음에 비대면 평생교육을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체계를 잡았던 것인데요. 저희랑 16개 평사학습 도시가 협업을 해서 컨소시엄을 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모태가 되어서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이 태어났고요. 저희가 매년 지원받는 사업에서 3년 연속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되면서 집중진흥지구 사업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기보다는 구군하고 구군 평생학습 도시랑 협업을 해서 현재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 발굴을 했고,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되는지 구군하고 협력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작년 했던 내일을 꿈꾸는 라라랜드라는 사업명인데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컨소시엄 사업이 발전을 해서 집중진흥지구 사업에서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하라, 연계하라, 활동하라 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은 저희가 작년에 국가에서 진행했던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이 지역으로 이양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탄생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권 사업이 원활하게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그 이용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관처를 발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학습 매니저라든지 그런 분들을 양성을 해서 상담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진행했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저희 진흥원하고 대학 그리고 기업, 기관 연계라는 부분은 광역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삼각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평산학습도시하고 대학 이렇게 연계했던 모델이 있고, 또 진흥원하고 도시하고 기업하고 연계했던 모델이 또 있고요. 그리고 광역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와 대학, 기업이 조금 더 세밀하고 친밀하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총괄 책임을 맡아서 현재 그 협의 그 관계 기관들 모이는 협의회라든지 MOU, 그리고 재능 기부 플랫폼을 할 수 있는 부산시에서 지금 만들었던 평생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 역할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권역별 평생학습 도시들은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발굴해서 진행했던 게 있고, 대학은 아무래도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공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의 차원에서는 시민대학을 광역 차원에서 진행했던 모델입니다. 시민대학을 설계할 때부터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대학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설계할 때 그 인턴십 과정이라든지 기업 방문이라든지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김예종 의원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받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연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델은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큰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발소, 커피점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필요한 어떤 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아마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연계했던 모델.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살표가 양옆으로 가든 한쪽 방향으로 가든 그 중간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지 이 모든 모델이 진행이 되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주체적으로 아니면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이 저희 진흥원이었고 학습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흥원이 중심이 돼서 기관 유형별 MOU 협의회 그리고 권역별 MOU 협의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했던 모델을 조금 그림으로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끝나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지향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 활동이라든지 제2 직장이라든지 뭐 자격증 취득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재능 기부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산학습 플랫폼이라고 저희 부산시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재능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이 모델을 구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지산학 모델 중에 제가 최근에 발굴했던 건데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내에서만 장학재단 근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외부 기업체라든지 사업체에서도 근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소득 분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학 장학금을 장학금을 받으시면서 또 외부 기관, 자기가 만약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 나이가 들면 취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기관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학교 다니는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중의 낮이라든지, 보통 성인 학자들 가정이 주말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중 낮에는 그 사업체에 가서 일을 배우고 또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근로장학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을 받으면서 대학 졸업하면서 그 경력을 가지고 재취업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는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 잠깐 소개를 조금 드립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제가 제시하는 뭐 제언이라든지 이런 발전 방안들은 어디에 가나 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실천이 필요하고,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담보가 되면 다양한 모델을 적용을 해서 현재 뭐 지역이라든지 기관에 발생하는 이슈라든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영 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정보대학교 박미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곳에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부산 바다의 파랑이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의 파랑보다는 부산의 초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앵커 사업단의 지역특화 지산학 연계 직업교육 모델 사례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만드는 사상 정원사 전문 인력 양성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화분을 잘 못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원사를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과 식물을 키우는 일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너무 조급해도 낭패를 보기 십상이고 또한 너무 방심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적당한 관심과 좋은 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남정보대학교라는 대학, 그리고 사상구라는 지역,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부산이라는 곳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사상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기 옆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놓치지 않고 위기의 땅에 기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물을 주어야 하고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지대를 저희 학교에서는 혼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상구청 녹지공원과를 주축으로 하여서 지역사회와 경남정보대학이 저희가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산학협력이라고 하시면 협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도장을 들기보다도 삽을 함께 들고 흙을 펴는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직무교육 중심의 잡컬리지, 창업 수요자 중심의 스타트업 컬리지, 그리고 수요 기반 중심의 셀프 디자인 컬리지로 녹여내어서 이 협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작년에 운영하였던 주요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사상 정원사란 말은 이 땅에 있지 않았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상 정원사라는 용어는 사상구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용어가 되었습니다. 696명의 교육 참여를 하셨고 그 중에 638명의 교육 이수자가 나왔습니다. 247명의 자격 취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6명의 치창업과 정규 교육과정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상 정원사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조경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저희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77명의 교육 이수자가 나왔고 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말 정규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자원하신 분이 6분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한 명은 취창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슬라이드 내용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사상정원사 양성 과정에서 기초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심화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경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1기로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2기까지도 확장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보통은 수료증을 받으면 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료증만 받으면 반쪽짜리 수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 반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 이수를 끝냈는데 이수자들께서 갑자기 동아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후학습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부산 낙동강 정원 공모전에 나가셔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쾌거를 달성하셨습니다. 이 후학습에 대한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산 가든쇼에 사상정원사 수료생들이 봉사활동 자원을 하여서 참여하였고, 또한 사상구 녹지공원가에서 협업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상구청 일원의 가로변에 나무 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이수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연계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 이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뿌리 내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학의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경남정보대학교 앵커 사업단은 사상 강변축제, 사상 평생교육 박람회 등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대학이 캠퍼스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대학이 지역 축제의 한복판에 나가서 부스를 펴고 눌러 앉으면 그것은 바로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텃밭이 됩니다. 그럼 올해에는 너희들 무엇을 할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규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평생직업교육이라고 함은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육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의 문턱을 더욱더 낮춰보고자 시민대학 수준의 조경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거점 구축 과제로 저희가 기초 과정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상정원사 기초 심화 과정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조금 더 고도화된 정원 인력 양성을 위해서 올해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을 구성하고자 조경기능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 과정으로 여름을 시작했고요. 어제 수료를 하였습니다. 8월에는 더욱더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실기 과정 공부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기초부터 하여서 실무, 심화, 전문가, 자립 정주로까지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교육과정 커리큘럼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인재순환 체계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사상구에서 정원을 배운 시민이 사상구에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사상구에 취업해서 눌러 앉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되게 이 그림을 보면 설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운영하였던 실무 심화 과정에서 고도화된 전문가 과정인 조경기능사 과정, 올해 새로 시작할 거점 구축 과제 연계로 이어져 갈 과정인 조경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으로 하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검증된 사상형 녹색 앵커 모델을 이제 부산 전체로 옮겨 심고 싶습니다. 2026년, 27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로드맵을 조금 더 표준화하고 정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서 2029년에는 AI 조경 전문가 같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부산형 녹색 앵커 모델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사상구 하나의 정원이 아니라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드는 로드맵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녹색 평생 직업 교육 사다리를 완성해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상정원사 자격을 시민정원사 자격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과정 안에서 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원을 알 수 있도록 삼락생태공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곳이 현장 리빙랩으로 상설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 저희 학교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규 학위 과정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석 인재가 발전하고 자라고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울타리를 쳐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화분 하나도 잘 못 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 77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원사는 꽃을 피우기보다 꽃과 열매를 피울 수 있는 좋은 흙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남정보대학교는 부산의 인재를 키워내는 흙을 지역에 나누는 커뮤니티 컬리지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미선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 원장 윤정원입니다. 오늘 여기 부산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저희 경상남도 소재하고 있는 김해대학교가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 경상남도 앵커 사업단에서 저희 대학을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대학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역과 산업을 잇는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 모델, 그 중에서 의료 바이오 헬스 분야 산업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은 기존에는 학력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인 양성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학습 교육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성인 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전문대학의 역할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이제는 교육을 넘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지역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전문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도 경상남도 앵커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는 평생 직업교육 거점 대학 사업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직업 평생 교육 전략입니다. 김해시는 5대 전략 산업이 있습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 디지털 물류 산업, 미래 자동차 등 5개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5개의 산업과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분야를 연결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건강보건복지 특성화 대학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건 계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또 뷰티케어과와 식육 처리 가정을 할 수 있는 호텔 외식 조리 제과 제빵과, 그리고 AI 융합 의료과, 미래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과를 기반으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산업과 연결해서 특화 분야의 직업 교육을 도출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화 분야의 직업 교육은 바이오 헬스 분야고요. 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에 미래 자동차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자동차과와 김해시의 전략 산업인 미래 자동차 산업과 연결해서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평생 직업 교육을 운영을 할 때 산업 분야만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였고요. 이 수요조사 결과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복지, 돌봄 분야와 그리고 식육 처리 과정 그리고 AI, 디지털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30개 과정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산학 협력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 2022년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김해시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산업 수요를 분석해서 AI 융합 의료과를 저희가 개편을 했고요. 학과에 맞는 교육 과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과 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던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3년도에 저희가 의료기기 규제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김해시에는 의생명 산업이 굉장히 많지만 이 의료기기 종사자들이 의료기기를 전공하지 않은 의료 분야가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에서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 기간을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교육기간 지정이 이제 끝나는 해가 도래해서 재지정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이런 평생 직업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고용 부분이었습니다. 취업과 연계되는 것이 대학만의 역할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부터 라이즈 체제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김해 고용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지금 약간 이슈화되고 있는 게 디지털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재직자 교육을 저희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교육 과정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의 지산학 협력 구조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에 저희가 많은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정책 지원이라든지 행정 협력이라든지 교육생 발굴 그리고 취업 지원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앵커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게 지역 특화 정책 연계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실제로 바이오 헬스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대학의 인프라도 보고 가셨고요. 그러면서 저희 이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와 지역사회 수요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협력기관을 말씀을 드리면 의생명산업진흥원과 김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김해 고용센터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때 이 대상자들의 특성도 조금 파악을 해야 됐습니다. 청년인지, 중장년인지, 경력 단절 여성인지.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이 대상자들을 조금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의생명산업진흥원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김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 교육을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심화 교육을 저희 대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고용센터와는 저희가 작년에 김해형 중장년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5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중장년들의 경력 전환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도 평생교육 프로세스가 모집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는 모집부터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단계에서는 진로와 그다음에 정서와 취업 지원을 같이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거의 대부분 45시간, 45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 오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업 외에 본인의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취미라든지 여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함께 환원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대학도 지역 현안 해결 과제에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 간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잘하는 게 있죠. 교육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정말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교육을 듣고 채용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유관기관들이 좀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격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 대학에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저희가 두 가지 사례로 조금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는 청년 대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 저희가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의생명산업진흥원과 함께 이 직업 교육 바이오 헬스 분야 의료기기와 그리고 항노화 뷰티 트랙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센터와는 저희가 중장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중장년들의 식육 처리 과정과 미래차 분야의 교육 과정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업 과정에서요, 저희는 중장년 내일센터의 선임 연구원님이 저희 수업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장년들의 경력을 전환했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해서 저희가 채용 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대학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의 전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인구가 53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 대학이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유관기관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업 교육이라는 게 대학 단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협력형으로 평생 직업 교육이 운영되어야지만 이 평생 직업 교육이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교육과 고용과 지역사회가 연결될 때 지역도 살고 저희 대학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5극 3특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경남과 부산도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함께 가는 이 길에 저희 김해시에 있는 김해대학교가 여기 와서 저희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함께 가는 길에 한 발을 내딛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정원 원장님의 사례 발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점심 드시고 졸리진 않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의 김선주 교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교육혁신 포럼 주제가 시대를 품고 세계를 잇다입니다.
시대를 품고 세계를 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마 협력과 연계일 텐데요.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지역 특화된 지산학 연계 직업 평생교육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했고 연계했는지 중요한 3가지 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대학과 지역에 있는 지산학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될 때 우리 부산의 지역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아마 글로벌하게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3분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 분들과 함께 일을 하셨고 현장에서 협업을 하셨던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세션을 함께 해주실 패널 여러분, 또 발표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장희영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예종 사구의회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미선 경남정보대학교 직업교육혁신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신수환 경남정보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윤정원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양진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총괄 매니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각 저희가 3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우리 패널 분께 제가 질문을 2개 정도 드리고 발표자 분께 이제 그 답변과 유사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장희영 부장님께서 공공 영역에서의 지산학 연계 모델 발굴 및 추진 방향, 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그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함께 하셨던, 즉 부산 시민대학 모델 만드시고 운영하실 때 함께 하셨던 김예종 사구의회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산학 연계 모델 중에서도 특히 그 현장형 인턴십 운영, 그것들을 같이 하셨던데요. 의원님께서 작년에 부산 시민대학 본부학과에서 시민 퍼실리테이터 학과를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형 또 인턴십도 함께 추진하셨는데, 성인 학습자가 기업에서 이렇게 현장형 인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예종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시민대학의 퍼실리테이터 학과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평상시 저도 제도권 안팎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느낀 점은, 이게 분명하게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목표는 수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체감되어지는 실제 사례를 제가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때 입문, 실무,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총 90시간을 운영하는데,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했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전문가를 키워가는 그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그 사회적 대화나 시민 원탁 토론이나 이러한 곳에 이분들을 실제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스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런 참여 기회를 만들었고, 삼성전기 협력사 이 경영 전략 워크숍에 이분들을 어떻게 좀 참여를 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기회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과 기관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소통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이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협업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강의실에서 완성이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발표하셨던 그 사례들을 들으면서도 강의실 교육을 넘어서 현장 프로젝트와 연결하고 우리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연결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이분들이 오신다면 견학의 대상이나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시각을 바라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앵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가 대학과 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지자체가 무엇을 먼저 가장 준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지자체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인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를 다 운영하고 나서 이분들에게 저는 물론 이제 수료하고 자격증 과정을 취득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었지만 이분들에게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 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교류하면서 소통을 했는데 마침 이 자리에서 이 질문과도 연계가 되어지는 내용이어서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은 자신의 영역에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넘어간 경계성 지능 분야,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분야이죠. 이 분야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자신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는 그런 사례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과정에서 진행했던 퍼실리테이터 학과이긴 하지만 AI 툴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들을 좀 접목을 했는데요. 그것이 너무 그분에게는 고무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된 그들만의, 그러니까 제가 제공한 학습 동아리가 아닌 더 벗어난, 더 확장된 개념이죠. 그 AI를 그분들끼리 학습을 하고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아주 파워풀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진짜 교육의 성과는 이 수료가 아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료 이후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는 당연히 그러한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하는 것에도 굉장히 고무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분들의 생계, 그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관심 분야의 이 다름, 균질성이 적절하지 않은 불균질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스템 부재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서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교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 네트워크나 또는 기업의 어떤 프로젝트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나 또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이제 제안을 하자면 시민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아주 전문성을 가진 이분들에게 그 이후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자체가 해야 될 플랫폼의 역할과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했던 저 개인적의 제안 동시에 드리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발표하셨던 장희영 부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성과 지표 KPI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셨는데요.
이제 성과 지표라고 하면 이제 목표 달성을 점검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제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이 실제로 지역 정주와 이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지표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을 실제로 지역 정주라든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은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평원의 장혜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앞에 발표를 많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산학 연계의 대표 사업이 라이즈 사업입니다. 라이즈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조직과 그리고 지금 21개 대학이 총 집합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좋아서 그런지 그 사업 케이스를 다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정주 인구 측정하는 도구 그 지표가 취업률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율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을 때는 좀 모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 10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인데,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한 5, 6개월 공부하고 나서 취업이 과연 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라이즈라든지 지산학 연계 사업들이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제도라든지 전반적인 기반들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동아리라든지, 그리고 기타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뭐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지 아마 이 지역에 머물고, 그리고 지역에서 성장했던 인원들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취업률도 중요하고 참여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동아리라든지 기타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나 그리고 기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성인 학습자들 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어떻게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냐, 진흥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저희는 어쨌든 한계가 있거든요. 행정적인 한계, 그리고 뭐 예산이라든지 조직적인 한계가 있는데, 일례로 들면 부산시에서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1년 그 교육부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부산시 전체 사업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 개별 부서별로 그리고 어떤 사업소별로 다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이거를 어떤 곳은 평생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고, 어떤 곳은 환경교육이라는 명목, 그리고 뭐 독서교육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총괄 타워가 있다면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에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남정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인 학습자 중심 직업 평생교육 모델인데요. 사상 정원사 전문 인력 양성 모델, 이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해당 과정을 맡아주셨던 경남정보대 신수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상 정원사 과정을 학과 차원에서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실습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이렇게 병행해서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하시면서 뭐 교육 효과, 학습 효과는 무엇이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 조경 디자인과 신수환 교수입니다. 앞에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센터장님도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저는 조경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잘 못 키웁니다.
저는 학생을 잘 키웁니다. 성인 학습자라고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성인 학습자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과연 연령대가 어떤 사람들인지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뛰다 보면은 원래 그 사전적 의미로는 만 25세가 성인 학습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플랜테리어나 사상정원사의 접수를 받아보면은 평균 연령이 50대 말에서 60대 초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75세 이상인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데리고 우리 학교에서 씨를 뿌리듯이 전문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평생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된 플랜테리아와 사상정원사 수업 구성에 대해서 저희 학과에서는 많은 논의를 꽤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이 전문대가 2년인데 이 2년도 아니고 뭐 겨우 해봤자 5주 아니면 10주 이 정도 시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가장 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포기했고요. 그 대신 다른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이들에게 조경이 무엇인지, 우리 생활에 이 조경이라는 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이런 단기간을 배워가지고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뭔가 전환점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 차원에서의 결론은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인재순환 체계는 이 잠깐의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진 학습이 아닌 정규 수업을 통해서만이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전문가의 형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테리아하고 사상정원사 과정에서는 즉 조경의 입문 과정, 그리고 나의 관심과 나의 일상과 이것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기 위해서 책에서 보거나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이 과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효과가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 찾아보는 이런 효과들이 훨씬 좋은 반응을 가졌습니다. 막연히 조경이라고 하면요, 이 건설업으로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하는 전공이라고 이 만학도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이 조경 분야를 찾아가는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고 이 본 수업을 수료하면 좀 더 전문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단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목표를 삼았고요. 실습이라고 하여 물론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론 과정을 배우고 그것을 실제 어떻게 적용 사례가 되었는지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찾아가서 수목 수업을 통해서 외운 나무들이 실제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조경사 시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아는 것 찾기 학습이라는 목표로 이 실습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낸 것은 내 삶의 일부에서 충분히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분야라고 조경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학습 효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경남정보대 사례 들으면서 이 학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정규 학위 과정에 학습자들이 들어가셨잖아요.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대학의 어떤 유인책이 매우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과에서는 이벤트성인 수업보다는 정규 과정을 목표로 아주 영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100개 중에 45개 정도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교육이 조금 더 지식에 목마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규 과정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더 큰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막연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목표점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환경조경 디자인과는 물론 본과 학생 20살이 되는 학생들 반도 있지만 성인 학습자반이 매년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상정원서나 플랜테리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학하는 목적은 로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못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텃밭, 정원 설계, 전원주택 단지의 로망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 전문성은 국가 자격증을 따면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조경 기능사가 아닌 산업기사, 그다음에 기사,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제2의 직업군으로 입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업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이시군요라는 대답을 듣기 전에 이분들도 유튜브를 만들 수 있고 포토샵을 통해서 뭔가를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 때 일회성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의 이 경제적인 장학금이라는 면과 그다음에 수업 일수를 주 2회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이 학생들이 어색하게 나이 50, 60에 학교를 들어왔을 때 손님 같은 대접이 아니라 진짜 학생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 공모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재미있는 학교, 행복한 시간, 학과 생활을 만들어서 이 학교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하고 그다음에 같은 목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까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많은 학교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잘 가르치는 것만이 학생을 잘 키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 키운 학생들을 이 사회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침 현재 우리가 부산시의 가장 큰 목표인 삼락생태공원 지정공원추진위원도 있을 거고요. 현재 부산 가든쇼가 장려되고 있고 시민정원사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키워준다면 충분히 이 사회에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례 발표해 주신 박미선 센터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에서 끝부분에 부산형 녹색 앵커 모델 플랫폼 이거를 제시하시면서 우리 대학이 지속 가능한 평생 직업 교육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의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이지만 지역 인재도 양성하고 지역 인재도 정주시키고자 하는 큰 목적을 향해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되기 위해서 어떤 좀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적 지원이라는 부탁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2가지 정도의 정책적 지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산학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지산학이 공통적으로 이들의 역량을 인정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은 이것이 되게 필요해라고 열심히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한 학생들을 데리고 지자체로 갔을 때 저희 교육 열심히 시켰습니다. 평생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정규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부족해서 저희 비례더 과정 안에서 학위 연계 이음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분들 써주십시오 했는데 정책이 없는데요. 어떻게 써드릴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지산학 공동 역량 인증 표준화에 대한 법제안을 저희가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 2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인력을 키웠는데요. 믿고 보는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부산 사람은 부산을 잘 압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학습으로 이어진 과정들을 연계하는데요. 그 후학습의 과정 중에 저희가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상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불우한 주거지에 가서 정리수납을 해드리고요. 사상구 일원에 나무를 심으러 갑니다. 단순히 교실에서 공부만 하다가 사상구에 나가보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내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산을 돕는 시민이 되어야겠다라는 아주 작은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채용 정책을 펼치실 것입니다. 거기서 믿고 보는 부산 사람이면 우리는 인센티브 줄게, 이 사람 먼저 뽑아볼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대학에서 열심히 교육시킨 이 인재들 써주신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께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우리 세 번째 발표 김해대학교 평생직업교육 모델 의료 바이오헬스 분야 지산의 연계 사례 들었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례 발표와 관련해서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 양진호 총괄 매니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아마 사례를 이해하는 질문인데요. 이 의생명 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대학과 이렇게 산학 협력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달성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있으시면 먼저 좀 간단히 궁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 총괄 매니저 양진호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리 출석이라 전달하는 점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기와 목표를 물어보셨는데 저희 진흥원이 김해대학교와 손을 잡고 의생명 분야의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현장형 인재 부족이라는 기업들의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대표님들 만나 뵈면 사람이 없다. 결국은 실제로 와가지고 실무에 필요한 사람을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저희 진흥원이 결국은 단독적으로 체계적인 상시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음에 김해대학교에서는 이제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기업들의 최신 현장 수요와 채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학력 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진출이라는 지역 소멸의 위기, 그리고 지자체 주도의 앵커 사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관과 대학이 각자 도생할 것이 아니라 지산학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확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저희가 김해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교육 수료생을 배출하는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서 교육, 상담, 취업, 사후 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주기적인 선순환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해대학교가 가진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특성화의 강점과 우수한 실습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을 운영하면 저희 진흥원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 진흥원이 보유한 바이오 헬스 기업 네트워크와 취창업 지원을 제도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김해에서 최고 수준의 의생명 직무 교육을 받고 김해의 유망한 의생명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 지역 정주의 성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김해대학교와 상호 보완적인 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서 반드시 김해시 의생명 산업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의생명 분야에서 이렇게 인재 양성을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대학과 이런 기업이 협력하는 우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이 좀 더 대학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의견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결국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일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해대학교가 구축한 산업협력 네트워크가 평생 직업교육 플랫폼으로 지속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 전제 과제가 필요합니다. 저희 진흥원이 현장에서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만나보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100% 공감들 하십니다. 공감들 하시는데 당장 하루하루 현장 가동하기도 힘든데 과연 인력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산업 인력들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밀착 지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비용과 인력 공백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참여가 곧 기업의 이익이 되는 세 가지 차원의 제도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라이저 연계형 재정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다각화입니다. 김해대학의 평생 직업 교육이나 현장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기업들에게 저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이나 김해시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국내외 산업 인증 비용 지원 사업 등을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선정 혜택을 주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양성에 기여한 기업이 진흥원의 R&D나 마케팅 지원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 공백 및 훈련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재직자를 타 직종 전환이나 직무 고도화 교육에 참여시킬 때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을 보존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 참여 시간에 비례해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거나 기업 현장에 면태로 활용하는 임직원에게 직접적인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산학협력 장려금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정주행 고용 장려 인센티브의 확대입니다. 김해대학교 평생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청년이나 중장년 인재를 실제 채용하는 기업에게 4대 보험 지원이나 고용유지 안정 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된 맞춤형 인재를 얻는 등 동시에 인건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참여 유인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학과 저희 진흥원,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인재 양성에 투자한 기업이 더 큰 제도적 혜택을 얻는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때 지산학 평생 직업 모델의 비로소 강력한 생명력을 얻는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유사한 이제 의견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다음 질문과도 연결돼 있지만 김해에서 이렇게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를 지역 전략 산업으로 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그 의견들이 김해시에 잘 전달되게 해서 진흥원에서 잘 전달되게 해서 좀 우수 사례로 우수한 제도로 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세 번째 발표해 주신 윤정원 원장님께도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한편으로는 김해시의 어떤 지역 전략 산업과 우리 대학의 그 전문성이 잘 매칭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해대학교가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직업 평생교육 거점으로 지금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그 과제를 어떻게 이렇게 실행해 나가실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김해대학교 윤정원입니다. 앞서 저희 양진호 총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산업체에 있는 인력을 저희 대학으로 이제 이끌어 오는 것이 좀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지금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의 산업이 거의 5인 미만의 사업장 거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력이 실제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체가 대학의 이런 교육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그 교육을 인정해 준다든지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인력들이 저희 대학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박미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량 표준화도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단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산대하고 같이 저희가 경남형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 2024년에 라이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에 GQF라고 하는 경남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작동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경력을 인정해주고 승진이라든지 어떤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이게 조금 숙제이긴 한데요. 앞으로 저희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저희 지자체와 그리고 경상남도와 같이 조금 힘을 합치면 이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분의 발표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에 안내 받으셨을 텐데 마지막 한 문장씩 이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지산학 연계 평생 직업 교육의 수혜자는 시민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고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계가 잘 완성된다면 좋겠는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 공부한다는 거 학습이 경력이 되고 그 학습한 시민들이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정주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엄청난 큰 자산이자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 또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지역 평생 직업 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간단히 한 문장 정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 부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배움이 문화가 될 수 있는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 컬처 뭐 이런 것들인데 K 에듀가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네, 멋진 말씀입니다. 네, 김 의원님. 네. 교육이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일과 지역 사회로 이어지는 그 연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은 그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평생 직업 교육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 센터장님. 지산학이 조금 더 굳게 손을 함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함께 잡으면 둥근 원이 됩니다. 그것이 울타리가 되면 더 좋은 텃밭이 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태풍이 왔다고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둥글게 손을 잡고 지역 정주 인력이 떠나가지 않도록 좋은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 교수님. 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스스로를 필요하고 그리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 봉사와 이 일자리의 제공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고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 회장님. 네, 저는 이제 시민이 지역에서 배운 어떤 결과를 산업체가 채용이나 직무 배치나 승진에 조금 더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평생 직업 교육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양 매니저님. 네, 먼저 그 학습자들이 워낙에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맞춤형 유연한 교육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들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보통은 낮 시간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후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경력단절 여성들은 오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면 휴일을 활용을 하든 이래서 시민 맞춤형 유연한 교육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산이라는 이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처럼 다양한 산업체들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모이면 좋겠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 이제 고령자까지 다 합해서 이 지역 정주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어갈까? 저는 이 학습과 배움이 내재화되어 있는 우리 삶, 이게 부산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 아주 강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 이 소프트 파워로 채운다면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맞습니다. 모두가 시민입니다.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시민이잖아요. 그분들의 일상에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 학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졸업장을 따는 것도 학습이지만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학습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런 커뮤니티가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현장에서 그런 좋은 사업과 사례들을 만들어주신 우리 6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